5-4단원에서 그 중간 단계의 계층에 대해서 데이터를 부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말이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일즈 쿼타 같은 거, 매출 할당량 같은 걸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이나 또는 뭐 매장에서 매출은 이제 매출 거래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 매출 거래의 집계 단위는 보통은 이제 거의 날짜 단위로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일 단위로 하는데, 그럼 이거 일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뭐 시나 분이나 초 단위로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데이터의 시간 차원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그 시간 차원을 구성할 때 최상위 요소는 이제 물론 5월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일 밑에다가 뭐 시나 뭐 분, 초 단위로 이렇게 이제 시간 차원을 구성을 하면은 이 거래의 집계 단위도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이 시분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시분초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1까지를 가장 최하위 시간 차원의 최하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하면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모든 거래는 이 최하위의 1 단위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이 1 단위로 집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매출 할당량 같은 것은 우리가 날짜 단위로 이제 할당량을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뭐 보통 연간 할당량을 이렇게 부여한다든지 그 연보다는 좀 아래인 경우에는 이 위에 이제 뭐 월간 할당량을 이제 부여한다든지 월 위에 분기 할당량 1사분기, 2사분기, 그 다음에 반기 할당량, 그 다음에 뭐 연간 할당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집계된 시간 단위별로 우리가 할당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량이 부여되었을 경우에 그 할당량들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이제 방법을 이번 이제 5-4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개발한 큐브라든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세일즈 쿼타 할당량에 대한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데이터 원본 뷰에도 보면 그래서 데이터 원본 뷰에도 보면 할당량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 테이블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할당량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다이어그램에 같이 표시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새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고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일즈 쿼타라고 이제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 이제 추가 제거를 눌러서 팩트 세일즈 쿼타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 세일즈 쿼타가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실 테이블이 추가됐으면 이 사실 테이블하고 관련된 테이블들 당연히 차원 테이블이겠죠. 그럼 차원 테이블이 이제
표시되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트 시간 차원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 차원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해서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세일즈 코타 키라는 게 이제 임의의 키가 있고 사원한테 대해서 부여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인플로이의 키, 그 사원들이 272번 사원, 뭐 281번 사원, 282번 사원,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간대 272번 사원에서 사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코타가 표시가 되고 그 세일즈 코타가 이제 할당되는 사원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칼렌더 코다 4분기에 272번 사원한테 세일즈 어마운트가 얼마가 이제 할당이 됐느냐 그러면 이게 28,000, 그 다음에 2011년 1사분기에는 7,000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칼렌더 코타별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데이트 키라는 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아마도 날짜를 나타내는데 여기 데이트도 날짜를 나타내고 데이트는 이제 시분초가 있고 데이트 키는 그냥 2010년 12월 29일 뭐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입력된 날짜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2010년 4분기가 2010년 12월 29일 날 이제 코타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사분기에는 2011년 3월 31일이라 1월, 2월, 3월 마지막 날에 이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3, 4분기에는 2, 4분기는 또 없네요. 3, 4분기에는 7월 달에 7월 1일 날 또 입력이 되고 뭐 또 자관 어쨌든 그 주어진 날짜에 입력 날짜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 코타는 그 어떤 사원에 대해서 어떤 분기에 세일즈 코타가 이제 할당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뭐 어떤 뭐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그 날짜에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별로 할당이 되는데 그 사원에 대해서 보면은 그 사원이 할당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속되어 있는 세일즈 테리토리 판매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판매 지역별로 그 사원의 뭐 할당량 같은 것을 이제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원과 관련된 판매 지역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팩트 테이블들은 들어온 것은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 그 사원에 대한 이제 판매 지역이 또 다른 차원 테이블로 이제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세일즈 쿼터에 대한 스타 스키마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눈송이 스키마의 이제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팩트 테이블이 있고 세일즈 쿼터라는 사실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나타내는 차원 테이블, 사원을 나타내는 차원 테이블이 있고 그 사원이 근무하는 근무 소속되어 있는 그 판매형 지역, 판매 뭐 테리토리를 하면 뭐 자관 그 해당되는 지금 어드벤처 웍스 기업에서 정한 그
판매 구역을 나타내는 세일즈 테리토리라는 이 차원 테이블이 이렇게 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눈송이 스키마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테이블의 속성을 클릭해서 우리가 뭐 이전에 항상 했던 것처럼 앞에 팩트라는 이름을 지워서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세일즈 쿼터 테이블로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큐브에 가서 보면 측정값 그룹에 이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던 뭐 인터넷 세일즈나 리세일러 세일즈, 그 다음에 구매 이유, 세일즈 리전에 대한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한 이유에 대한 그런 이제 측정값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 측정값 그룹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세일즈 쿼터에 대한 그 측정값을 이제 계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 뷰에서 이제 팩트 테이블은 세일즈 쿼터로 이렇게 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세일즈 쿼터에 대한 이 매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세일즈 어마운트 쿼터, 그러니까 세일즈 어마운트 쿼터, 그러니까 판매 할당량이 사실 중요한 측정값이고, 나머지 뭐 칼렌더 이어나 칼렌더 쿼터 같은 거는 사실 별로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새로운 이제 큐브에서 데이터 원본 뷰에서 세일즈 쿼터라는 새로운 그 차원 테이블이 사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쿼터하고 이게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면 세일즈 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원 테이블이 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인플로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 원본 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에 보면 이 데이트라는 차원이 다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에 데이트라는 차원이 추가된 것은 여기 보면 세일즈 쿼터 테이블에 보면 데이트 키가 있죠. 이 데이트 키가 이 데이트 키와 이렇게 통해서 데이터 차원을 이제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차원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기존의 데이터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세일즈나 리세일러 세일즈에서 주문일 오더 데이트, 듀 데이트, 십 데이트가 있어서 오더 데이트, 듀 데이트, 십 데이트에 이런 이미 다른 차원들이 만들어져 있죠. 데이터에 관한 우리가 이런 차원을 이제 역할별 차원 또는 롤 플레잉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롤 플레잉 차원,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 적당한 해서는 이제 역할별 차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한 역할별 차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냥 오더 데이트나 듀 데이트라는 그 칼럼 이름에 그런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세일즈 쿼터 데이터 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키로 사용했기 때문에 차원의 이름이 그냥 데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트라는 차원이 추가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쿼터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인플로이인데, 인플로이 키는 그대로 인플로이 키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플로이 차원이 그대로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원 용도를 보면 이 데이트라는 차원이 그 데이트라는 그 이제 데이트 키를 통해 가지고 데이트 키의 이름을 우리가 네임을 이제 데이트라고 붙였죠. 그러니까 데이트 키를 통해서 세일즈 쿼터 사실 태입을 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라는 차원이 인플로이 네임,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칼럼은 이제 인플로이 키가 되겠죠. 인플로이 키고, 우리가 부르기로는 그냥 인플로이 네임이라고 부르는 그 외래 키를 통해서 인플로이 차원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차원 용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측정값 그룹에서 sales amount quota의 예를 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포맷 스트링을 이제 쿼타는 합해 매출액에 대한 거니까 커런시로 이렇게 정해주고, sales quota count는 이게 이제 해당되는 레코드가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몇 건의 세일즈 쿼터가 부여되어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포맷 스트링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에는 사원의 숫자를 세는 인플로이 키의 카운트를 세는 이제 새로운 측정 값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쿼타 지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추가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쿼타에 대한 측정 값을 이제 다 만들고 관련된 이제 차원들도 만들어졌으면 빌드에 가서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 배포를 클릭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가 완료가 되면 브라우저로 와서 다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화면을 띄워서 다차원 분석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차원 분석표에서 세일즈 어마운트 쿼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트 별로 이제 그렇게 할당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트 피스컬 데이트를 이제 먼저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이렇게 돼서 이제 각 연도별로 할당이 얼마가 됐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반기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고 반기가 나오고 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이 나오는데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보면 이게 거의 그러니까 세일즈 쿼터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솔루션 그래서 세일즈 쿼터라는 게 봤을 때는 이렇게 2010년 4분기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날짜가 이렇게 2010년 12월 29일 이런 날짜가 이게 다차원 분석표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제 그 세일즈 쿼터라는 데이터를 입력했거나 그 해당되는 레코드를
관리와 관련된 날짜가 이렇게 들어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거하고는 코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줄라이, september, 줄라이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아니죠. 여기서 봤던 예를 들면 줄라이 1일 이 날짜가 이미 데이트 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타는 4분기별로 부여가 되는데 이 분석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날짜 계층의 중간인 쿼타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이제 분기 데이트 차원을 우리가 새로 이제 할당하는 방법을 이번 단원에서 이제 해서 이제 분기별로 세일즈 쿼터가 어떻게 할당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일즈 쿼터가 어떤 지역별로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세일즈 테리토리라는 이제 차원을 가서 세일즈 테리토리를 하면 이렇게 각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드릴다운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왜 드릴다운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보면은 큐브에서 차원 용도를 가보면 세일즈 테리토리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쿼터하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맺어져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다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 원본 뷰에 보면 여기 세일즈 쿼터가 여기에 이 사실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차원 테이블은 세일즈 테리토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연관이 돼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맺어져 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 연관을 시키려면 세일즈 테리토리가 인플로이를 통해서 세일즈 쿼터 사실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다는 참조 관계를 우리가 맺어줘야 한다는 걸 앞에 그 5-2단원인가요? 참조 관계를 이제 5-1단원이네요. 5-1단원에서 참조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참조 관계를 맺어줘야 제대로 드릴다운이 되고 롤업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드릴다운과 롤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테리토리하고 세일즈 어마운트 쿼터 사이에 참조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제대로 이 분기별로 할당이 되지 않는데 그 날짜도 분기별로 이제 할당을 시켜줘야 제대로 된 그 이제 분기별 세일즈 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토리얼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주려면 데이트를 이제 열로 하고 세일즈 테리토리를 이제 행으로 하고 난 뒤 여기에 모든 선택을 하지 않고 노스 아메리카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유인물하고는 아마 데이터가 좀 달라서 값이 좀 튜토리얼하고는 값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혀 뭐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죠.
드릴다운 지역별로도 드릴다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차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할당이 되질 않고, 이렇게 그 레코드가 입력된 날짜별로 이렇게 띄엄띄엄, 뭐 마치는 마치 31일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분기별 할당을 이제 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테리토리와 세일즈 쿼터 사이에 참조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 튜토리얼에 보면 세일즈 테리토리 차원을 열고 아니죠. 이제 인플로이 차원을 열고 인플로이 차원이 이제 세일즈 테리토리가 그 세일즈 쿼터하고 그 연결되는 중간 차원으로서 인플로이가 있는데 이 인플로이를 통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세일즈 테리토리 키를 이제 추가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5-1단원에서 그 참조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이제 추가를 해놨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이 먼저 이 큐브에서 이제 차원 용도를 가서 이 세일즈 테리토리하고 세일즈 쿼터 사이에 참조 관계를 맺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 그럼 세일즈 테리토리에서 참조 차원의 특성은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 그 다음에 중간 차원의 특성은 중간 차원을 먼저 정해야죠. 그래서 인플로이를 선택을 하고 참조 차원의 특성을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차원의 특성은 세일즈 테리토리 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중간 차원이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이 중간 차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인플로이가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차원이 뭐가 되냐면 세일즈 테리토리가 이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테리토리에 있는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이 중간 차원의 주키인 세일즈 테리토리 키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을 한번 찾아가 보면, 그래서 일단 먼저 확인을 누르고 참조 관계를 맺어주고, 그 다음에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을 한번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세일즈 테리토리 디멘전에 가보면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이 있죠. 그리고 이 리전의 속성을 보면 이름은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이지만 키는 세일즈 테리토리 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칼럼의 이름은 세일즈 테리토리 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 좋도록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이 다름 아닌 세일즈 테리토리 키인 거죠. 그렇게 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일즈 테리토리를 세일즈 쿼터가 참조할 때 이 관계를 보면 여기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이나 세일즈 테리토리 키나 사실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서로 똑같은 거죠. 리전이나 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즈 테리토리 키와 세일즈 테리토리 리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트 차원을 이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토리얼에 보면 뭐 오더 이 데이트를 없애고 오더 데이트하고 이제 뭐 같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뭐 괜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일즈 쿼터를 위한 데이트 차원은 롤 플레잉 차원으로서 데이트 차원은 지금 만들어진 이 데이트 차원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데이트 차원이 세일즈 쿼터와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관계 정의 화면을 띄워보면 지금 키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렇게 키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걸 이제 그럼 취소를 하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게 원본 뷰에서 세일즈 쿼터의 데이터 탐색하면은 그래서 보면 키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니까 이 데이트 키가 이 롤다운이나 드릴다운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칼렌더 이어하고 칼렌더 쿼터를 통해서 뭐 2010년 4분기, 2011년 1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집계가 이루어지고 드릴다운이 돼야 제대로 이제 돼야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 용도에서 데이터의 관계 정의 화면을 이제 띄워 가지고 이 이어와 쿼트를 통해서 관계를 이제 맺어주기 위해서 세분성 특성이라고 있죠. 이 세분성 특성, 차원 테이블에서 세분성 특성을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트 키,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세분화를 하지 말고 뭘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를 해야 됩니까? 칼렌더 쿼터를 통해서 세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칼렌더 쿼터보다 높은 수준의 계층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쿼터하고 이어 그러면 그 이제 그 해당되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칼럼에 쿼터하고 이어가 이제 차원 있으니까 측정값 그룹열에 있어서도 칼렌더 이어하고 칼렌더 쿼터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이제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면 이제 칼렌더 쿼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데이터 차원으로 와서 특성 관계를 보면 그 쿼터하고 칼렌더 쿼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칼렌더 쿼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집계를 된다 그랬죠. 그럼 집계를 되면 그 다음에 만스 네임을 통해서 집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그 집계가 되니까 이 쿼터로 집계된 값이 그 다음에 칼렌더 시메스터나 칼렌더 이어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스컬 쿼터나 피스컬 회계 분기나 회계 반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분기하고 칼렌더 분기 사이에 세 특성 관계를 이제 맺어주라 하는 것이 이제 그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칼렌더 쿼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피스컬 쿼터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거는 삭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스 다음에 칼렌더 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칼렌더 분기 다음에 이제 회계 분기나 칼렌더 반기 이렇게 쭉 가도록 그래서 회계 연도에 대한 데이터들이 칼렌더 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빌드에 와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다 이루어지면 큐브에 와서 브라우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로 이제 엑셀을 띄워서 다차원 분석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ales amount quote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에는 데이터에 데이터 피스컬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열에는 sales territory 차원을 열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는 이제 합계가 제대로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노스 아메리카.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 중에서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북미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서 모두 선택이 아니라 노스 아메리카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체 연도를 다 안 보고 지금 아마 2008년으로 하면 유인물에는 2008년인데 2008년으로 하면 값이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이게 시간이 바뀌어 가지고 2008년 대신에 2012년을 하면 이렇게 값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2012년을 다시 이렇게 드릴 다운을 하면은 이제 2012년 전반기에서 1, 4분기, 2, 4분기, 후반기도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기에 보면 이게 아마 7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7월, 8월, 9월. 그래서 그 다음에 2, 4분기는 10월, 11월, 12월. 2012년 3, 4분기는 2013년 1, 2, 3. 그 다음에 2, 4분기는 4, 4분기는 2013년 4, 5, 6. 그래서 7월부터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터에 할당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월에 할당된 금액하고 똑같죠. 그 이유는 세일즈 쿼터가 이제 4분기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별로 다시 드릴다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4분기까지만 이제 드릴다운을 하면 세일즈 쿼터가 이제 어떻게 활동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면 2010년부터 이렇게 쭉 돼서 이게 세일즈 쿼터가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드릴다운을 할 수도 있고 롤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그 차원의 최하위 단계에 대해서 값이 부여되지 않고 중간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값이 부여된 경우에 그 중간 단계의 그 원소들끼리 그 차원 테이블하고 사실 테이블을 이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계산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칼럼에 있는 값들을 단순히 뭐 합계만 하고 드릴다운만 하고 롤업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칼럼에 없는 식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백분율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그런 값들을 퍼센테이지 뭐 아니면 뭐 정가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그런 값을 사용해서 드릴다운을 하고 롤업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